블러드와 이제 가스 플로우에서 이제 이제 가스의 어떤 서플라이와 이 교환에서의 모니터링은 이제 옥시젠 아날라이저라던가 뭐 이런 아날라이저 디스플레이를 통한 어떤 옥시젠 아날라이저라던가 뭐 또 이제 컨센트레이션, 딜리버리 이 등을 이제 모니터링 하는 것이 이게 이제 필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리얼 타임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뭐 클래스 1으로 이제 나와 있긴 한데, 이게 실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FiO2를 뭐 60%를 주고 그다음에 수입가스를 2.5를 준다고 했을 때, 분당 2.5리터를 준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할 수 있는 거는 뭐 CPB를 운영을 하고 뭐 5분 후, 그 다음에 그 뒤로부터는 뭐 2, 30분 후, 뭐 이렇게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중간에 이 비어 있는 시간은 우리가 잘 제대로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자주 하던가 아니면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AB제를 한번 해본다든가, 뭐 혈액을 주고 만약에 혈액이 부족해서 혈액이 헤마토크릿이 낮다 그러면 혈액을 준 다음에 뭐 한 뭐 5분 정도 지나서 다시 계속 이제 인터미턴트하게 이제 검사를 하는 게 보통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특성입니다. 하지만 해외의 경우에는 이것들을 다 이제 컨티뉴스하게 확인을 하고 있고, 물론 컨티뉴스하게 한다고 해서 AB 뭐 간헐적으로 나가는 AB제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뭐 가서 해외 가서 뭐 봤지만 거기서도 컨티뉴스하게 측정을 하면서도 이제 AB제를 가끔 이제 나가게 되고, 뭐 수술 전반적인 시간에서 한 2번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에 이제 왔을 때 이제 그 환자의 데이터를 맞추기 위해서 입력 데이터와 지금 현재 측정되고 있는 데이터가 어느 정도까지 비슷한지를 맞춰야 되고, 이제 ABJ가 보통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ABJ를 해서 그거를 수정을 해서 한다던가, 그 다음에 중간에 한번 이제 뭐 좀 의심이 간다거나 이랬을 때 한번 다시 또 측정을 하게 되는 뭐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한 2번, 3번 많아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부분들은 이제 중요하고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인데, 이것들을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리얼타임, 컨티뉴스하게는 하지는 못한다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동물 실험에서는 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동물 실험의 실에 있는 그런 그 퀀텀 펌프를 이제 통해서 몇 번 이제 동물에 적용을 해봤는데, 상당히 좀 그 실제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이제 직접 이제 환자에게 적용을 하면 상당히 더 그 리얼타임으로 환자의 상태를 랩 데이터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FiO2 같은 경우도 뭐 권고사항은 150에서 180mm 머큐리를, 이제 PO2가 180에서 150에서 180mm 머큐리를 유지를 하라고 하고, 200mm 머큐리는 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ROS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액티브 옥시젠 스피시스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컨티뉴스하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FiO2 60을 놓고, 그다음에 뭐 PO2가 뭐 250, 뭐 300, 뭐 체온이 더 떨어지면 더 올라가겠지만, 이렇게 유지를 하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ROS에 대한 이제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더 디테일하게 그 환자에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좀 그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컨티뉴스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하트록 머신의 이제 이 가스 딜리버리 시스템 CPU 과정에서 이런 그 하트록 머신의 가스 딜리버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어떤 마취, 그 흡입 마취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마취도 유지를 하지만 이제 메인테인을 하게 되지만, 여기에 이제 블러드 프레셔도 컨트롤을 보통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 가스 마취를 보통 일반적으로 그 헨슬리에 대한 마취과 학 책에서도, 요즘은 그 예전에는 그런 이제 프로포폴이라던가 이런 어떤 약물을 통해서 이제 마취를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 그 시보플로란이라던가 뭐 아이소플로란을 통해서 이 가스 마취를 하게 되면 이제 세레브랄 프로텍션에도 좋다, 이제 이렇게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대부분은 가스 마취를 통해서 그 혈압 조절과 이런 그 세데이션을 진행을 하고, 만약에 이제 중간중간 이 펌프에 이제 펌프를 통해서 뭐 근위 완제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볼루스로 주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아마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마취과에서도 이제 그런 그 어떤 권고사항 등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포폴이라던가 프로포폴이라던가 이런 거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펌프에서 이제 혈압이 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전에는 프로포폴을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으로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실제 이제 바소 다일레이터로도 사용을 하긴 했는데, 지금은 뭐 그런 경우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하더라도 뭐 세오프로라이던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고, 거기에 뭐 근육 이완제를 보통 이제 볼루스로 시간별로 계속해서 주입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흡입 마취, 세부플루란 이제 이 그 흡입 마취 휘발성 이제 마취제를 통해서 하게 되면 이제 세레브랄의 프로텍션이 이제 증가를 한다는 이제 이런 이론들 때문에 그 지금은 거의 뭐 프로포폴이라든가 이런 어떤 약물을 통해서 그 주입은 거의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제 프로포폴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펌프에서 이제 펌프 플로우에 따라서 이 혈압 자체가 이 민 아트리얼 프레셔가 좀 낮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이런 것들도 아직 사용하시는 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혈압 조절에 이게 정맥에 바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혈압 조절에 좀 그 애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그 마취과에서 어떤 그 제재를 통해서 혈압을 조절을 하고 그다음에 마취를 진행을 하는지도 분명히 이제 이해를 이제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흡입 마취제를 사용을 그 어떤 휘발성 그 마취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이 스캐빈징 시스템을 이 웨이스트에 대한 이 스캐빈징 시스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옥시네이터에 뭐 가스가 이렇게 인이 된다면 이제 가스가 아웃이 있을 거고, 이 부분에 뭐 이렇게 라인을 연결을 해서 이 VABD를 사용을 해서 이제 스캐빈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러니까 수술실 전체에 보면 이런 구석에 이 벤팅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 벤팅 시스템 안에 그 라인을 집어 넣어서 이제 이 스캐빈징 자체가 이건 이제 스텝의 어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휘발성 마취제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이런 설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또 근데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 만약에 VABD를 사용을 한다고 하면 가스 인이 되고 그다음에 가스가 이제 아웃이 될 텐데, 여기 이 부분에 이제 라인을 연결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VABD를 보통 이제 우리가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 너무 많은 압력을 빼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제 이 혈액 이제 공기의 유입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또 라인이 막힌다던가 이게 obstruction이 돼버리면 이제 더 큰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고, CO2가 제거가 안 되고 O2가 공급이 안 되는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VAB에 대한 어떤 그 압력 자체도 너무 높게 설정을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가장 좋은 거는 그 라인을 그 수술실에 그 이제 벤팅 시스템에 그 안에 그냥 라인에 넣어 놓으면 이제 얼마든지 이런 스캐비징에 대한 그런 웨이스트들을 이제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걸 꼭 하라고 이제 그 클래스 1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옥시네이터의 재질에 따라서 이 PMP 재질은 이 메틸 펜틸 재질은 이 할로 5에서 이 시발성 마취제를 준다 하더라도 이쪽 혈액 쪽으로 유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메틸 펜틴 재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만약에 메틸 펜틸 재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물론 PMP 재질은 우리가 에크모에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기도 하고, 이게 CPB에서는 그렇게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아마 왜냐하면 가격 자체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CPB에서는 이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설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뭐 나중에 이제 어떤 뭐 가격이 좀 더 싸지거나 이러면 분명히 이거 CPB에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인지를 좀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대부분 PMP 재질은 이제 에크모 운영되는 이제 롱텀 마이패스에서 사용하기 위한 나온 PMP 재질이고 가격도 비쌉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인지를 하고, 만약 PMP 재질에서 가스 마취를 사용한다 그러면 마취가 안 될 확률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환자가 깨게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이것도 뭐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거의 사용되지 않을 겁니다. 엔드 타이달 아나스테릭 가스 컨센트레이션을 이제 그 옥시네이터 이그저스트 포트, 그러니까 옥시네이터가 이제 나오게 되는 여기에서 이제 보통 측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뭐, 이 부분 또 엔타이달 아나스테릭 가스 컨센트레이션을 이제 옥시네이터의 이제 그 배출구 인과 아웃에 대해 측정을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뭐 이렇게 하는 병원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게 뭐 해외에서는 뭐 하는 거 한다고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아예 뭐 저는 보지도 못했고 아마 하지도 않을 거고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이제 그 퀀텀 시스템에서 그 일렉트로닉 가스 블렌더 가스 그 공급 장치에서는 이게 그걸 다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가스 블렌더 그 일렉트로닉 장치에서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호기말 뭐 얼마인지 CO2가 얼마인지 이것들을 다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VABD도 이제 설치를 해서 이쪽에 이 펌프에 옥시네이터에 가스 이그저스트를 연결을 해서 이쪽에 연결을 하게 되면 이쪽에서 VABD도 자기가 조절을 해서 이 들어가는 유입량과 나가는 유입량을 맞춰서 조절을 해줍니다. 그래서 장비가 상당히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발전을 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뭐 시간이 지나면 뭐 시간이 얼마나 더 지나야 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사용이 점차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